이번 시간에는 자궁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궁 질환이라고 표현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내막 질환이고요. 하나는 근종입니다. 종양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내막 세포와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출이 덜 되는, 핵심은 치료가 프로게스테론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서 메스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안이 이제 내막이 이렇게 있겠죠. 내막 세포가 원래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막 세포가 원래는 한 요 정도에 해당하는 두께여야 되는데 얘가 더 두꺼워졌어. 이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이 질환이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 이렇게 해서 자궁 내막 증식증입니다. 네, 질환이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팔로티안 튜브를 지나서 오바리가 이렇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자궁 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복강이나 골반 내막 쪽이나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은 팔로피안 튜브 혹은 얘가 심해진다면 난소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자궁의 밖으로 튀어나가는 질환을 우리가 자궁 내막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안에서 두꺼워지면 자궁 내막증, 자궁 밖으로 튀어나가면 자궁 내막이 내부에서 두꺼워지면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이 자궁 밖으로 튀어나가면, 그러니까 이소성 자궁 내막이 되는 거죠. 이소성 내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궁 내막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느낌 해볼까요? 여기 자궁 밖에 이렇게 내막 밖으로도 원래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자궁 근육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근육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내막이 자궁 밖으로 나가면 자궁 내막증이잖아요. 근데 얘가 자궁 내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자궁 선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자궁 내막과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서 확장이 되면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밖으로 튀어나가면 자궁 내막증, 자궁의 근육층에 박히면 자궁 성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양이 하나 남았죠. 얘는 뭐냐면 얘는 내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애예요. 그냥 여기 근육층 내에서 동그랗게 메스, 종양이 발생하면 얘는 자궁 근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막에 관련된 질환 3개와 그다음에 메스에 관련된 종양에 관련된 질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태 생리학적으로는 얘네 3명이 비슷한 질환이고 얘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에요. 그쵸? 얘는 그냥 메스고 나머지 3개는 내막에 관련된 질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근육층에 들어있는 게 딱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자궁 선근증과 자궁 근종을 DDX 하는 게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상은 성근증, 내막증식증, 자궁 내막증이 비슷한 질환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자궁 내막 증식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PCOS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을 주로 한 호르몬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유방암 이후에 타목시펜이라던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에스트로겐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 내막 안정화 효과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궁 내막이 과도하게 증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게스테론의 안정화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비정상 질출혈이 있겠죠. 월경이 아니지만 내막이 워낙 증식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탈락이 일어나면서 피가 찔끔찔끔 나오는 그러한 비정상 질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핵심적인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초음파를 진행해 보겠죠.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이 그림입니다. 실제로 문제 출제된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가 요만큼 원래는 이렇게 선같이 보이죠. 이렇게 선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만큼이나 두꺼워졌고 심지어 19cm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내막의 두께를 확인하는데요. 가임기에서는 14mm 이상이면 폐경 후에는 기본적으로 내막이 두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4인가요? 4네요. 4mm 이상이면 우리가 이거 자궁 내막 증식증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요 숫자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소견까지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야 14 이상이네. 얘 19죠? 19니까 이거 내막 증식증이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문제에는 요게 나옵니다. 문제에는 그 다음 뭐 할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궁 내막 생검을 진행하셔야겠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궁 내막 증식증인지 아니면은 암성으로 커지고 있는지 암성으로 비정형으로 커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궁 내막 생검을 진행해서 반드시 얘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형성 여부를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되시죠? 예를 들어서 암이 아니야, 이형성이 아니야, 양성이다. 그러면은 치료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게 문제니까 치료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프로게스테론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접근이 쉬운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라는 약물로 프로게스테론을 충전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접근하기 쉬워서 그냥 피오로 그냥 먹으면 되고 그렇게 독한 약도 아니라서 그냥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LNG, IUD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건 이제 인트라 유테라인으로 디바이스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가 치료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형성 여부를 평가했죠. 그래서 비정형 증식증이 비정형으로 좀 이상해 증식증이 있다. 그러면은 토탈 앱도미날 안테리얼인가요? 앱도미날 히스테렉토미 이걸 진행하셔야겠다. 자궁을 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암이야 비정형 증식증이면 이제 토탈 앱도미날 히스테렉토미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막 암이었어. 그러면은 토탈 히스테렉토미에 바이라테랄 살핑고 오 팩토리인가? 하여튼 양쪽 난소를 떼주셔야 됩니다. 암이니까. 이런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폐경 후일 때는 비경형 지식증이 아니더라도 자궁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치료는 메게스테롤 아세테이트고요.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 자궁 내막 생검
요거 진행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궁 내막 증식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궁 내막 세포가 자궁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반 복막이나 이렇게 뭐 자궁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데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긴 게 실제로 여기 눈에 보이는 거고요. 여기 세포가 막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박혀 있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이렇게 내막 세포가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 이소성 내막 세포도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증식하고 탈락하고 증식하고 탈락하고를 반복하면서 여기서 반복적인 출혈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피가 고이기도 하고 뭐 염증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유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궁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착되었단 말이겠죠.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보통 문제에서는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요 내막 세포가 난소에 굉장히 많이 가서 난소에 이렇게 시스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자궁 내막증이 엔도메트리오시스거든요. 요때 생기는 이 난소의 요 시스트, 문제 사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난소의 시스트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엔도메트리오마라고 합니다. 물론 실습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워낙 흔한 질환이니까. 초음파에서 이제 난소의 낭종이 보인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가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단적 복강경에서 복강경 사진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강경에서 이렇게 실제로 내막 세포가 박혀 있는 모습이 약간 빨간색 점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샷건을 딱 쐈을 때 화약처럼 쫙 퍼져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건샷 병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강경에서 이렇게 빨간색 점 박혀있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낭중만 보였죠. 실제로 안에 들어있을 때는 피 같은 걸쭉한 게 담겨있는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스트가 실제로 난소 사실은 똑같은 거죠. 얘나 어쨌든 난소의 낭종인데 초음파에서는 요 낭종이 보이고 실제로 복강경에서는 초콜릿 시스트가 보이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엔도메트리오마가 직접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견들을 보시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게스테론을 살살 넣으면서 그냥 쌓여있는 내막만 밖으로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넣어서 내막의 탈락만을 필요 요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로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온몸에 자궁 내막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얘를 엔간치 프로게스테론 2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자궁 내막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을 기본적인 프로게스테론이 아니라 다이에노제스트라는 이 전신의 이소성 자궁 내막 세포에 그 효과가 검증된 그 약을 조금 쓰게 됩니다. 어쨌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통해서 이소성 자궁 내막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얘가 지금 증상이 있는데 이 증상을 증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궁 밖에서 월경이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란을 조금 억제해 줄 수 있는 복합 경구 피임제나 아니면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걸로
배란을 조금 억제해주면 월경이 줄면서 자궁 밖에서 피가 덜 나겠죠?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난소 낭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경과 관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노제스트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이게 밖에 있는 거 있죠. 이 전반적인 걸 다 줄이다 보면은 난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임신을 좀 해야겠어. 그러면은 시스텍토미가 필요합니다. 시스텍토미는 지금 당장 임신을 해야 돼. 가임기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임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스텍토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앞서 말했지만 기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자궁 이렇게 있으면 자궁 이렇게 있을 때 선근증과 근종 모두 이 근층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자궁 선근증은 자궁 내막증이랑 사실은 비슷한 거죠. 얘가 그냥 밖으로 나가면 내막증, 근육에 박히면 선근증인 겁니다. 자궁 내막 세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내막 세포가 아니라 자궁 근층에 그 평활근 자체가 증식해서 근육이 증식해서 생기는 메스입니다. 종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일단은 선근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선근증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 안으로 침륜한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육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자궁 내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내막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피도 이렇게 막 흐르겠죠? 혈관이 이렇게 막 많겠죠? 얘가 탈락하면서 월경이 일어나고 나면 이 근육이 수축을 딱 해주면서 이 혈관을 콱 잡아서 이 근육이 월경 후에 지혈을 딱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내막세포가 이 근육세포 안으로 끼어 들어오면서 근육이 충분한 수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 후에 지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을 콱 해서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내막세포가 근육이 박히면서 근육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과다월경이 월경량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경량 과다가 핵심 증상이고요. 물론 다른 증상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빈혈이 보통 환자들이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이러한 빈혈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호소는 월경량 과다와 빈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근종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월경 후 지혈이 잘 안 되면서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전이 전혀 다르지만 얘도 여기에 근육에 뭐가 이렇게 콱 박히면서 지혈이 잘 안 되면서 똑같겠죠? 그래서 얘도 이거는 똑같다. 기전은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쨌든 선근증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자궁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층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 근육층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콱 조금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가 없이 전반적으로 비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초음파 사진으로 여기 보이면 자, 요거거든요. 요렇게가 자궁이네요. 요렇게 있고 여기가 자궁 내막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정확히 두꺼워진지가 확인이 되시나요? 안 되시죠? 차이를 볼게요. 얘는 어때요? 얘는 요렇게 정확한 메스가 딱 보이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유가 관찰돼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분명한 디퓨즈한 비후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여기 이제 내막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내막을 안정화해 줄 수 있는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한데요. 물론 프로제스틴이겠죠. 인공이니까. 어쨌든 프로게스테론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신에 줄 필요가 없어. 여기에 자궁 내막항 안에 자궁 근육층까지 싹 넣을 수 있는 고용량의 프로게스테론을 자궁 내막 강 안에서 뿌려버려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쓰이는 방법이 LNG, IUD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월경량이 과다하고 빈혈이 있는데 지금 경계가 영상학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전반적인 비후가 느껴져. 그러면은 선근증이네 하고 LNG, IUD를 넣으시면 되겠다. 자, 상대적으로 자궁 근종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여기 이제 메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메스가 호르몬 디펜던트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가임기 때 점점 크기가 커질 수 있고요. 폐경기 이후에는 대개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영상학적 검사를 하면 이 초음파나 아니면 MRI에서 경계가 명확한 덩이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층에 경계가 명확한 덩이가 보이면 자궁 근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얘는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암이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면 그냥 경과 관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증상이 이제 있으면 수술인데요. 수술적 제거인데요. 자, 얘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궁이 있는데 근육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요 안쪽에 요렇게 뿅 하고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고 안에 박혔거나 어쨌든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뮤코자 쪽이다. 그래서 서브 뮤코자라고 하고요. 바깥쪽은 뭐 하여튼 그 외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법이 달라지는데요. 영상에서 딱 보면 딱 보여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 자궁 내막 여기 있고 자궁 내막 바깥쪽으로 이렇게 덩이가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건 거예요. 얘는 봐봐요. 자궁 내막각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서브 뮤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는데요. 자, 서브 뮤코자 경우에는 딱 봐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안쪽에서 들어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궁경 근종 절제술을 합니다. 수술법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복강경으로 근종 절제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자궁경 근종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환자를 심지어 얘는 그 제너럴도 필요 없어 로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레스 인베이시브다. 거의 미니멀 인베이시브다라고 보면 돼서 얘는 가임기, 폐경기 모두 퍼스트 라인입니다. 무조건 점막하가 있으면 폐경이든 뭐 가임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궁경 근종 절제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차피 들어갈 거면 가임기는 마이맥토미 근종 절제를 하고요. 이거 복강경 근종 절제를 하고요. 폐경기는 히스테렉토미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수술이 정말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수술이 너무 오래 지금 예약이 잘 안 잡히거나 이건 좀 실제긴 한데 어쨌든 난 그래서 종양의 크기를 약으로 좀 줄이고 싶어. 이러면은 이 메스가 호르몬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GnRH 아고니스트를 통해서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면은 크기가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시의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요. 임신 시에 발견된 자궁 근종은 대부분 경과 관찰합니다. 이해되시죠? 어차피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놔둬도 상관없어서 대부분 경과 관찰합니다. 근데 얘가 임신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성분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적색 변성이라고 하는데 임신 중에 압통과 같은 통증에 미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하면 되겠다. 그냥 핵심은 임신 시에는 절대 수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궁의 양성 질환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박혔냐에 따라서 성근증, 증식증, 내막증이었고 우리가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성근증과 작은 근종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궁질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